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석유류까지 생활에 직결되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소를 다듬는 상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상품은 내놨어도 훌쩍 뛴 채소 가격에 파는 상인도 부담입니다. 채소는 다 올랐어요. 오르면은 잘 많이 살 것도 안 사거든. 장 보러 나온 주부들은 다달이 뛰는 가격에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안 사 먹을 수는 없고 사 먹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걱정스러워요. 파는 지난해에 비해 130%, 마늘 53%, 달걀 45%, 고춧가루도 35%나 뛰었습니다. 축산물도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9%, 7%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농산물 16.6%, 축산물은 10.2% 올랐습니다. 석유류도 올해 들어 무려 23%나 급등하면서 전국 기름값은 1,400원대 초반이던 것이 1,500원 중반으로 100원 이상 뛰었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 지수도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달에는 무려 3.3%나 뛰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농축수산물 공급과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악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물가 상승 우려는 여전히 높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막무가내식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성장 앨범을 만들어준다며 선불금을 받은 스튜디오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피해 부모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스튜디오 입구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경영상 이유로 폐업한다는 안내 문구만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아기들의 성장 앨범 제작을 의뢰한 부모들에게 100만 원 상당을 먼저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환불받을 길도 없습니다. 서비스도 넣어주고 금액도 할인해준다니까 당연히 혹하잖아요, 소비자는.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 2일 폐업하기 한 달 전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한 번도 찍지 못한 가족도 있습니다. 다음 날 폐업을 할 건데 그 전날까지 그 계약을 하고 그 엄마한테 뭘 더 하면은 업그레이드해서 뭐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완납을 하게끔. 이들처럼 피해를 본 고객들은 현재 확인된 것만 200여 명에 이릅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기록을 남기지 못한 추억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한테 예약 문자도 보내주시고 근데 6월에 폐업을 연주하고 있어놓고도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그냥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막무가내 폐업이 늘고 있는데 이 같은 상담은 1위가 헬스장, 2위 여행업체, 3위가 음식점, 4위가 스튜디오 사진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할인에 현혹되지 않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업체가 폐업했을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할부로. 한편 해당 스튜디오의 폐업 사실조차 모르는 가족들도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예방접종에 계속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전후 조심해야 할 점도 많아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백신 접종 대기실이 만원입니다. 접종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300명 이상 몰립니다. 60세에서 64세 어르신의 백신 접종 첫날, 부산에서는 3만 4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노령층이 많아 이상 반응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열이 48시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가벼운 근육통이나 두통, 미열 등은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접종 전 예진이 중요한 만큼 기저질환이나 접종 당시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당뇨 또는 이제 협심증 같은 이제 중요한 기저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 되시고, 항혈전제라던가 특히 항응고제를 어떤 걸 드시고 계신지 알고 계셔야 되시고. 부산에서는 시청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금정구 음악학원 관련 4명 등 12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남에서는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1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3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15명은 모두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로 관련 식당 이용자와 접촉자, 외국인 선제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한편 부산시가 시민공원 등 5개 공원에 야간 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정작 수영구 수변공원은 제외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발목 잡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노가 여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꼬여가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권 정치인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규탄한다. 140여 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양수산부 규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공공재개발 사업 발목 잡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북한 재개발 지연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위기에 이어 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부산의 미래 3대 프로젝트입니다. 이 3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다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 위기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처사는 정권의 레임덕 현상으로도 해석됩니다. 이건 해수부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이미 경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더 상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부산 상공계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책임자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해수부를 믿고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출신 청와대 인사들 역시 소극적인 자세만 보여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재보선 당시 힘 있는 정부 여당을 도와달라는 읍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역의 명운이 걸린 국책사업들이 잇따라 흔들리는데도 여당의 존재감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가덕 신공항 추진이 실종된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재개발 사업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은 지역 여야 정치력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공판은 2주 뒤인 21일에 재개될 예정인데 어떤 이유인지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결심 공판으로 예정된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거듭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 직전에야 보내온 오 전 시장의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제 조카도 사과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반성합니다. 그 사람의 편지에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지만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갑작스럽게 2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오 전 시장이 최근 합리적인 양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추가 자료 수집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단체는 길어진 재판으로 피해자만 더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2번 해서 끝나자라고 서로가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거 연기되면 피해자분은 또 집에도 못 가시고 직장에도 못 가시고 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는 29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오 전 시장이 여전히 부인하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삼성가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건립 추진 중인 이건희 미술관을 부울경 지역에 유치하자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끕니다. 서울에서 구형모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에 이어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뭉쳤습니다. 삼성가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추진되는 이건희 미술관을 부울경에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향유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건희 컬렉션을 부울경 지역에 건립하여 지방에서도 전시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수도권 건립을 검토한다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 국무위원은 믿기 힘든 수도권 일극주의적인 발언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울경 여당 의원들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삼성가 컬렉션은 쇠락하는 대한민국 지역 도시를, 대한민국의 지역을 제2, 제3의 빌바오로 키우는 기적을 만들 것이다. 이건희 미술관의 부울경 유치 주장 성명에는 부울경 전체 의원 40명 가운데 무소속을 제외한 38명이 동참해서 그 울림을 키웠습니다. 현재 이건희 컬렉션 유치에는 부산시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앞세운 창원시뿐만 아니라 삼성가와 연고가 있는 진주시와 어령군 등 전국 20곳에 가까운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울경을 하나로 묶은 이 같은 권역별 유치 시도가 앞으로 문체부의 미술관 입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를 국내 유통시킨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담배 1,700보로 시가 3천만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 소닉붐이 연고지 이전을 결정하면서 부산시가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년간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KT 농구단이 연고지의 수원 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산시는 내일 열릴 예정인 KBL 이사회에 연고지 이전 안건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여행산업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경남생태관광협회, 창원대학교와 KNN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 없는 여행문화 확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4개 기관은 국내 최초로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에코아일랜드로 불리는 통영 연대도 여행 등 상품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는 부산외대 우암 캠퍼스 부지가 민간에 매각됩니다. 부산외대 측은 우암 캠퍼스 13만 제곱미터 땅과 건물 등 교육용 재산을 매각하는 입찰을 진행한 결과 민간 기업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면 부산시가 추진해온 공영 개발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LH의 조직 분리 개편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내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건희 컬렉션 진주 유치 재경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시 중소기업 주무부서 신설과 주요 산업 R&D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사항이 집중 논의됐으며 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들은 각종 애로사항 등 24건의 과제를 부산시에 건의했습니다. 항만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교육 도입이 추진됩니다.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은 가상현실 안전교육장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 시스템 구축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현실 안전교육은 항만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사고 예방 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